1일차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严禁私自曝光他人的隐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9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我想报答你对我无微不至的关照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처음은 좀 짧고 점점 길어질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我 주어, 报答 그리고 关照.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报答는 보답하다. 거기에 시앙을 붙여서 보답하고 싶어요. 关照는 보살피는 거. 그래서 보살핌에. 근데 어떤 보살핌에? 이제 꾸미면 끝나요. 니, 당신의 对我 나에 대한 无微不至. 네, 사자성어인데요. 无微不至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우는 没有 라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 웨이는 미미하다. 뿌는 뿌고요. 知라는 글자는 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세밀하고 너무 세심하게 돌봐준 것에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세 번째 시간이고 17번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他间谍的身份一暴露就当场逮捕了.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장. 接连几场冰雹把庄稼都糟蹋坏了 라고 했는데요. 자, 接连几场冰雹가 주어 역할을 하고 빠짬을 썼어요. 그리고 동사 나옵니다. 자, 接连는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진 몇 번의 우박. 우박이 내리다 하실 때는 시아 빙바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박이 바庄稼 농작물을 모두 어떻게 만들었다? 짜오타 하면 망가뜨리다, 망가뜨려서 못쓰게, 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빠짜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어 빠를 썼어요. 동사가 나올 거잖아요. 동사에서 딱 말이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뒤에 뭐 하다못해 러를 쓴다거나 뭐 보어를 쓴다거나 조금 더 말이 나와줘야지 단독 사용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조금 더 끌어주셔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5일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我出神的盯着眼前辉煌的城堡. 짧은 문장. 주어?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장은 짧게 시작할게요. 大家齐心协力在河畔搭起了帐篷 이라고 했는데요. 주어는요. 大家 주어 어디에? 搭 帐篷 이라고 했어요. 따는 이제 세우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보어, 帐篷은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텐트를 쳤어요. 자, 이제 꾸며볼게요. 어떻게 텐트를 쳤을까? 齐心协力라고 했어요. 지 모아요. 마음도 모으고, 시 협동시켜요. 힘도 모으고. 그래서 힘을 다 같이 합쳐서 在河畔, 판이라고 하면 뭐 도로도 되고 강이나 이런 데서 끝쪽에, 그래서 강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가 쪽에다가 텐트를 쳤다. 간단. 42번. 오늘은 7번째 시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9번부터 就近的山脉下蕴藏着值得开采的矿产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8번째 시간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장은 되게 짧고 문형도 간단해요. 小鸟在蔚蓝的天空中盘旋飞翔. 동사들이 쭉 연결되는 간단한 문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할 것들은 좀 있는데, 여러분 蔚蓝이라는 단어를 책 밑에 보시면 품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형 이러면 형용사, 동 하면 동사인데 상이라고 하면 요거 상태사라는 품사예요. 자, 상태사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상태사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전을 찾으면 그냥 형용사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형용사하고 성질이 거의 유사한데 안에 자신을 꾸미는 수식 성분을 들고 있는 형용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3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거예요. 먼저 하오는 여러분 형용사를 일단 중첩하면 상태사가 된다. 하오를 한번 보시면 요 자체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첩을 하면
보통 이름절은 얼화하게 되고 그러면 뒤에 것은 일성으로 올려 읽게 됩니다. 앞에 것은 자신의 성조로 읽어주시고 how 이라고 하면요. 이게 매우 좋다. 우리가 예쁜 애기한테 예쁘다 한 번 하는 것보다 예뻐 두 번 말하면 더 예뻐지잖아요. 느낌이 더 강조가 되면서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이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형용사를 그냥 좋다지만 형용사를 중첩하고 나면 이미 안에 수식 성분 매우 뭐뭐하다가 들어가게 되죠. 요런 걸 우리가 상태사라고 하는데 이미 수식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태사는 앞에 절대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형용사와 달라요. 很好好이라든지 不好好이런 식으로 부사를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의 상태사는요. 보통 A, B, B 형태를 보이는데 이 경우는 요게 형용사고 BB가 형용사를 좀 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건데 천밀밀 아시죠? 네. 자, 우리 달다라고 하면 tien이라고 해요. 요까지는 형용사예요, 지금. 그런데 꿀밀자를 두 번. 제가 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두 번 썼어요. 그러면 티엔미미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꿀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역시 이미 수식을 하는 말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상태사라고 해서 역시 이미 수식 성분이 있기 때문에 很甜蜜蜜, 不甜蜜蜜 이런 거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자, 대망의 세 번째, 너무 낮으니까 올라갈게요. 세 번째 상태사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뒤가 형용사고 앞이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얗다라고 하면 바이, 요거는 형용사죠. 근데 제가 앞에 눈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처럼 하얗다, 쉐바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수식 성분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상태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빨갛다는 홍, 형용사죠. 자, 이번에는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불처럼 빨갛다, 호홍이라는 표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태사가 됩니다. 이때 3번 상태사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이 내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중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중첩이 안 되고요. 3번만 중첩이 가능한데 여러분 까오싱 중첩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까오싱싱이라고 하잖아요. 이음절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B, B 식으로 중첩을 하지만 요 3번 상태사는 중첩을 하시면 A, B로 중첩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쉐바이 같은 경우는 중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쉐바이, 호홍도 호홍 이렇게 중첩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여기 돌아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상태사로 라는 푸르죠. 왜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쑥 같은 거예요. 쑥. 쑥처럼 푸르다. 우리가 란이라고 하면 그냥 약간 그냥 파란색이에요. 근데 쑥은 약간 초록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쪽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간 초록빛이 나듯 파랗다. 네, 3번 상태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웨일란 같은 것을 수식을 할 일이 있으면 AB로 웨일란으로 중첩을 하게 되시고요. 절대 앞에 헌이나 이런 거 붙여주시면 안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小鸟 작은 새가 在蔚蓝的天空中이라고 했어요. 약간 쪽빛의 하늘에서 반쉐는 빙글빙글 돌면서 飞翔 비상하고 날아다닌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태사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조금 이제 많이 좀 지나서 또 나올 거예요. 그때는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상기만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65번 문장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부분은 항상 좀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요. 他一贯容忍和迁就霸道的丈夫라고 했죠. 주어는 他, 동사가 허로 연결되어서 두 개, 容忍和迁就 누구를? 丈夫, 남편을. 그녀는 일관되게 두 가지 동작을 합니다. 容忍, 용인해 주는 거고요. 迁就는 약간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고 그냥 타협해서 내 주관 없이 끌려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인데 霸道라고 하면 굉장히 포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폭력적인 그런 남편에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용인하고 끌려간다. 네, 되게 간단.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73번부터 8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 原始的文献被销毁后只剩下备份了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원시엔, 문헌이 주어가 되겠고요. 뭐뭐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뭐뭐하다 라는 흐름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原始라는 말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뭔가 원시적인이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의 초기 버전, 아주 최초의 것을 찍어서 말할 때 우리가 原始란 말을 써요. 原始的地图 하면 초기의 지도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최초의 문헌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 주어로 쭉 갈 거예요. 최초의 문헌은 뭘 당했어요? 销毁 하면은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걸 뜻해요. 그래서 소각을 베이를 써서 당한 후에 하고 다음 동작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只 단지 剩下 남았어요. 备份 하면 예비분, 예비로 했던 문헌들만 남았다, 남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原始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크게 구조상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